자,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 시승할 시승차는 GMC의 아카디아입니다.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카디아라는 차를 아마 대우 차량으로 기억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하지만은 이 차량은 GM 계열의 GMC 아카디아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GMC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GMC 같은 경우는 GM 계열사 쉐보레, 캐딜락, GMC, 뷰익 이런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GM 계열의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GMC 같은 경우는 제너럴 모터스 트럭 컴퍼니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GM에서 트럭을 담당하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픽업과 SUV 그리고 프리미엄 아메리칸 브랜드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GMC가 처음에 한국에 런칭했던 차량이 바로 GMC 시에라 차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프리미엄한 트럭을 런칭하고 두 번째로 출시한 게 바로 이 아카디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새로운 플랫폼으로 출시된 3세대 모델입니다. 보통 쉐보레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출시되고 나서 한참 뒤에 한국에 런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4년 2년 정도 걸렸지만은 GMC 브랜드가 이제 막 런칭했다는 거를 고려한다면 아주 그렇게 늦은 차량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SS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북미에서는 신형 이코너스 그리고 신형 트래버스와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GMC, 드날리, 아카디아 이거 되게 좀 혼동될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GMC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그냥 브랜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명칭은 정확하게 아카디아입니다. 자, 아카디아라는 뜻은 사실 미국의 프랑스 이주민들이 살고 있던 북미 동부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SUV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미국의 대자연, 지형 요런 거를 좀 많이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도 미국의 지역명을 따라가듯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아카디아, 미국 동부 지역 이름을 따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날리는 뭐냐? GMC에서 드날리라고 이름이 붙는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미엄, 최상위 트림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드날리라는 이름을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GMC에서 드날리 붙은 거는 최고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C 아카디아 드날리 모델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도 최고 사양 트림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MC 아카디아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팰리세이드와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폭스바겐 아틀라스 차량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도 가장 치열한 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차량 중 하나인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에서 대표적인 차량 세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틀라스 차량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 사양 트림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 8,99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최고 사양 트림이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한국 시장에서 2.5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5,942만 원이라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4,447만 원부터 시작해서 풀 옵션을 다 넣는다면 6,590만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최고 사양 트림으로만 비교하면은 아카디아와 약 3,048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옵션으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중반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아카디아랑 팰리세이드랑 경쟁을 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가격적으로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입 준대형 SUV 차량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2.3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본다면 8,45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가장 비슷한 차량인데 대략적으로 540만 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카디아를 선뜻 구매하기는 살짝 어려운 가격 포지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아틀라스 모델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을 기준으로 최고 사양 트림 6,850만 원대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아틀라스는 팰리세이드와 경쟁하는 게 맞지만 아카디아는 팰리세이드와 경쟁하기는 살짝 애매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GM 계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면 왜 가장 깡통 트림을 가져오지 않을까? 왜냐면 차량 시작 가격 자체가 8,99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이 차량 9천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애매한 금액대가 아닌가 생각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정말로 BMW X5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GMC를 사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카디아 모델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전륜구동 모델 기준으로는 대략 42,900달러의 차량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액으로 보면 6,200만 원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깡통 모델을 가져온다면 대한민국에서 6천만 원대 아니 5천만 원 정말 후반 5,990만 원부터 판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옵션을 다 때려 넣은 최고 사양 트림인 드날리 모델을 대한민국에 가져왔다는 것은 자신감이 넘친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6,000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북미 시장에서 본다면 한 5천만 원 중반대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는 팰리세이드와 경쟁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단일 트림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와 경쟁하기에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크기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디아 모델 같은 경우는 5160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506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는 5050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509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급 준대형 차량에서 전장 길이가 가장 크고 전폭 길이도 가장 크고 그리고 전고도 가장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휠베이스도 가장 큽니다. 일반적으로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가 197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가 3025, 아틀라스가 298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카디아 차량은 3072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휠베이스가 넓으면 어떤 부분이 유리하냐? 바로 2열에 대한 공간, 그리고 3열에 대한 공간이 좀 더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3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팰리세이드나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아틀라스 이 각각의 7인승 모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카디아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3.0 차량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2.5 가솔린 터보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익스플로러는 오늘 비교하는 제원 같은 경우는 2.3 가솔린 터보 차량과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차량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터보 차량과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카디아 차량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333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45.1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281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토크는 43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2.3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304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43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273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토크는 37토크를 가지고 있어서 출력적으로도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딱 해봤을 때 느낌은 3.0 가솔린 터보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차량을 타는 사람으로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카디아 차량의 좀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입니다. 자, 일단은 아카디아 드날리 최고 트림인 경우에는
22인치 휠을 적용하고 있고요.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는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 최고 트림 같은 경우 20인치 휠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21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저로서도 이 차량의 승차감은 딱 타보고 나서 우와, 야, 이거 에스컬레이드 동생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아카디아 모델이 연비가 굉장히 좀 아쉽다 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도 살짝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복합연비 8.9km를 가지고 있어요.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으로 본다면 8.2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 차량이 0.7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력적인 부분도 높고 연비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와 그냥 비교를 한다면 이 차량의 엔진이 더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재원상으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카디아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포드 익스플로러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8.7km대를 가지고 있어서 아카디아보다는 조금 낮은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폭스바겐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8.5km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이 차량 같은 경우들은 거의 뭐 고만고만한 차량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MC 아카디아 차량의 단점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승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냥 올리면은 자동으로 올라가죠. 근데 조수석 창문이나 뒷 2열 창문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건 자동인데 올리는 건 또 자동이 아니에요. 아마 안전상 아이들이 손이 끼거나 뭐 반려견들이 좀 게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지만은,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그래도 조수석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웠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살짝 아쉽습니다. GM 계열의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단수를 변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디오의 볼륨이나 아니면 다음 곡 넘기기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심결에 만지면은 기어 단수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은 오디오를 바꾸는 건지 좀 애매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 차량을 시승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바로 사이드미러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조수석 쪽은 광각이지만은 운전석 쪽은 광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사각지대가 좀 많은 게 좀 단점으로 저는 손을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사이드미러야 유리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큰 단점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깡통 트림을 가져온다면 5,990만 원에도 맞출 수 있는 차량인데 굳이 이렇게 풀 옵션 차량을 가져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바로 연비입니다. 복합연비 8.9km라고 하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차량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차량과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크기가 큰 만큼 동급 최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3열 공간을 세웠을 때 651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510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익스플로러는 589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틀라스는 583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넓은 트렁크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열을 접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760리터로 동급 대비 가장 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15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할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GM 계열에서 유일하게 T맵 빌트인 내비게이션을 적용하고 있고요. 누구오토 서비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GM의 막내인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아예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T맵 빌트인이 적용된 만큼 저도 지금 T맵을 사용해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C 아카디아를 사야 되는 이유, 사실 앞서 이야기한 건 뭐 다른 차량과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지만은 이 차량을 사야
기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슈퍼크루즈가 있습니다. 자,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의 HDA2 기능과 어떻게 다를까요? 자,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두 손을 놓고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2월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슈퍼크루즈에 대한 하드웨어 기능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23,0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긴 도로를 스티어링 휠 조작 없이 그리고 방향 지시등만 넣어도 차선이 변경되는 슈퍼크루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탑재되어 있지만 나중에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을 적용한다고 해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3년 정도 슈퍼크루즈가 무료고요. 그 이후에는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월 한 $40, 한화로 58,000원 정도의 이 구독료를 받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과연 괜찮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60에서 8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내고 슈퍼크루즈를 사용한다?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아카디아 모델 같은 경우 이 슈퍼크루즈를 나중에 구독화를 시킬지 아니면은 차량 가격에 포함시켜서 계속 서비스를 하게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도 3년을 사용하고 그리고 유료 구독으로 넘어가는 게 대략적으로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 구독 자체가 상당히 좀 소비자들한테 좀 애매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차량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아직까지는 슈퍼크루즈가 되지 않아서 이 차량을 구입할 메리트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2026년에 슈퍼크루즈가 적용된다면 동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자율주행 기능에서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억 6천 정도의 그 기능을 사용한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990만 원의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MC 아카디아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타면 탈수록 정말 매력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연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최고 트림의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슈퍼크루즈가 들어오고 나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연비냐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택의 폭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GMC 코리아에서 시승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 협조는 A1 오토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GMC 아카디아, 팰리세이드, 아틀라스, 그 다음에 포드 익스플로러까지 고민이 만약에 되신다면 A1 오토를 통해서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견적 비교는 이 글 본문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클릭해 주시고 무료 견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나스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